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 펴시고요. 6번째 테마입니다. 양도의 개념과 비과세의 종류인데 요거는 출제는 양도속세,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36개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봅니다. 과세 대상과 묶어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우리가 34회 시험 때 나왔는데 이것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종류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거, 요게 이제 올해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거,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 핵심 쟁점이나 학습 방법 읽어보시고요. 핵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속세에서 양도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 여러분 양도세 양도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더 줄여서 양도속세, 누가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 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되죠. 누가 양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을 과세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해야 합니다.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속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상속증여 등 무상 이전에 따라서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됐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무상 이전은.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시, 자, 요거 보세요. 자, 사업자가 팔았잖아요. 양도수익은 사업성 없이 팔아야 되는데 사업자가 팔았기 때문에 이건 뭐다?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건 양도소득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의 형태, 자,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섞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섞어져 있을 때 이걸 딱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고문 2개가 있는데 왼쪽 창고문 열고 들어가면서 적재함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적재함에 적재하듯이 상상하면서 읽으시고, 나와서 또 상상합니다. 오른쪽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적재함에 적재하듯이 쭉 읽으시면서 공간으로 이렇게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섞어져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매,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이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맞바꿨을 때. 그 다음에 그래서 갑 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맞바꾸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사실상 이전하고 을의 B 토지를 받고 사실상 이전. 을은 자신의 B 토지를 갑에게 사실상 이전하죠. 갑의 A 건물을 대가로 받고 이전.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세 부과될 수 있다. 법인의 현물 출자도 양도해당하죠. 설립되는 회사가 있고 출자자가 있습니다. 출자자가 현물로 부동산을 출자합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데 설립회사로부터 신주, 주식을 받고 이전하니까, 배정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입니다. 대물변제요, 여러분. 자, 대물변제는 먼저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을 이전했다. 돈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이렇게 변제합니다.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 이전하니까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물건을 이전하면 양도당합니다.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했다. 역시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어떤 여자가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는 대신에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줍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자, 보세요.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변제로서 이것도 양도당합니다. 또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했다. 역시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합니다. 조세 물납도 양도당하죠. 자, 우리가 조세 채무를 면하는, 보세요. 부동산으로 물납하게 되면 지자체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받죠.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대물변제로서 양도당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여러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으로 대물 변제했다. 위자료를 주는데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으로 위자료를 주면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 이혼의 위자료로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을 이전하면 양도에는 해당하지만 대가 없으니까 이거 비과세됩니다. 이거 비과세 요건 갖췄으니까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고.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의 부담부, 이위자 간의 부담부 증여예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할 때 이 채무액 상당액이요. 부담부 증여는 제가 취득세부터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양도세하고 부담부 증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인제를, 이 대사를 외우실 때가 됐는데, 갑과 을이 자, 부동산을 거래합니다. 근데 거래가 아니라 갑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증여를 합니다. 증여. 자, 그런데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자, 부담이 증여하는 거죠. 야, 을, 여기부터 이 대사요.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래? 야, 근데 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건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 진짜 얘가 고마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 수증자 내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럼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저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자, 채무인수액, 요 사례 같은 3억 원,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는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했어야 되는데, 공짜로 준 증여자가 무슨 대가를 받았냐? 자신이 갚을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이거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채무 3억을 빼죠. 자, 갚아야 하는 돈 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에요.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채무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기 때문에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증여자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준비속 이위자가 낼 때 얘기지, 만약에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 3억 원 남편으로 갖다 갚겠죠. 자, 만약에 중고딩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학원 갔다 와서 밤 11시부터 밤새 일해서 갚을게요. 아빠 돈으로 갚겠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이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수가 돼야지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데,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요. 근데 배우자 직계준비속 간에도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흔히 제가 신혼부부 자녀들한테 집 사줄 때 그냥 단순히 증여하는 것보다는,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세 끼고 대출 끼고 부담부 증여했을 때 이 부분은 양도세로, 나머지는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세로 계산하는 것보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이요.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수용 양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 경매도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하고, 자, 담보로 이전된 부동산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변제 충당, 매각하는 경우, 여러분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 변제기에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이것을 제3자의 채권자가 매각했을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았어요.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하지 않는다.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세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채비지를요, 매입한 채비지를 공사병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자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당하지 않지만 이렇게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하는 것은 양도당합니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에 의해서 환지받은 토지로서 해당 권리 면적이 감소된 경우, 감환지요. 권리 면적이 300제곱미터였는데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았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리 면적이 300제곱미터였는데요. 도시개발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 면적이 300제곱미터였는데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환지받았는데 200제곱미터로 환지받았다. 자, 그러면 200제곱미터로 원래 300제곱미터였는데 그러면 자,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자, 얘는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부담해야 됩니까? 수령해야 됩니까? 청산금을 수령해야 되죠. 줄어든 것만큼. 감환지요. 환지 권리 줄어든 감환지는 자, 보세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되고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이요. 여러분, 지분에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수물할은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갔으니까 양도당하지 않지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공유지분권 대가를 받고 넘겼다? 양도당한다 그랬습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 지분은 감소로 변동될 때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당합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 쭉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시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방점을 찍으셔야죠. 자, 먼저 여러분요. 무상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 양도당하지 않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를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당한다고 그랬고요.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물의 단순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이전했죠. 자,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니까. 근데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은 감소로 변동될 때 양도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경계선 여기 중요한 거예요.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또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이요. 지적경계가 삐뚤삐뚤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경계 이쪽 토지 소유자 갑, 이쪽 소유자 을인데 경계 삐뚤삐뚤하니까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당하지 않는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자, 그래서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요. 여기 보세요.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초과하면 양도로 봅니다. 또 보시면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으로 판시돼서 소유권 환원이요.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가 받고 전이 아니잖아요. 소유권 환원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또 신탁 믿고 맡기거나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 믿고 맡았다가 판결로 돌려주라 해서 신탁 해지 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죠. 소유권 환원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다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준 미소간의 양도예요. 무슨 한 입을 돕고자 하는 새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경매를 통해서 이전하는 경우 아들의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넘어갑니다. 부모가 달려가서 경락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또 등기등록을 위한 재산을 서로 부부간에 교환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보는 예외도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이요. 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인데 재산분할 종분 행사에 내 몫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 부동산 이전은 위자료 지급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하지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공매 경매는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하지만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여기서 자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물상보증인 자기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물상보증인 본인이 재취득. 그래서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본인이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인은 물상보증인 본인 자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요 물상보증인 자기 재취득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양도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채무자고
그 다음에 채권자고요. 근데 이 부동산은 병소유예요. 병이라는 사람 소유입니다.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정하고 상대급한다. 민법 율상보증인. 아까 이런 것도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받은 거니까. 그럴 때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물상보증인 병이요. 이게 웬 날벼락이냐. 내 절대 남의 손에 못 넘어가게 한다. 경매에 참여해서 재취득합니다. 이때는 양도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쭉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줄줄이 끼고서 섞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과세 소득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이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34회 시험 때는 나왔었는데요. 비과세 소득의 종류. 비과세라는 것은 아예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습니다. 감면,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소득과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는데요. 감면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거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세금을 일단 계산한 다음에 깎아주거나 면제하거나. 근데 비과세는 아예 처음부터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법원의 파산 선고에 의한 처음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빈 털털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했는데 나중에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이 될 때 누구한테 양도세에 들어가고 할 거예요? 법원에서 빈 털털이라고 인정했는데요. 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또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화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이거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이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 예전에 지적도라는 것이 지적도가 일제시대 때 측량된 것을 바탕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정확하고 또 종이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인공위성 시대니까 GPS로 정확하게 측량하고 또 디지털 작업할 필요성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다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계가 달라지네. 야 이거 네 땅 아니잖아. 너 가져. 막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토지 현상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상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주는 주체도 공적기관이고 토지를 실제로 주고받은 거 아니고 그래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입니다. 또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소득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고가주택 제외죠. 실질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 배제되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의 종류 이거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농지 교환 분합을 위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을 위한 소득 비과세인데 주로 시험은 이 교환 분합의 요건을 주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34회 때는 초과로 바꿨어요. 우리가 세법은 치사하지만 항상 이하, 미만, 초과 나오면 진짜 이하인지 미만인지 초과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하일 때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봅니다. 교환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이고요. 교환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8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격의 차액, 고액 토지 가격, 저액 토지 가격을 뺀 차액 얼마입니까?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이 얼마예요? 4분의 1 이하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10억이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지금 차액이 자 이거보다 큰 편 토지 4분의 1보다 적죠?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이번에는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은 10억. 자, 근데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예를 들어서 5억입니다.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의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5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이 얼마예요? 4분의 1 이하해야 됩니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10억에 4분의 1이니까 자, 요거 2억 5천이죠? 자, 근데 차액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교환분합하는 농지 가격의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된다.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식도 의미도 알아두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읽다 보면요, 요거 읽어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환불합의 사유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기억년 디귿번은 국가 자체가 개입이 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것은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근데 그죠? 근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교환만 비과세 사유고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고 1, 2, 3번 기억년 디귿번은 국가 자체가 개입이 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악용의 소지가 없어서 단서 조건이 없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한 농지, 이거는 신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도 있습니다. 또 교환분합이나 소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기간은 무조건 3년입니다. 몇 년 나왔다, 무조건 3년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라는 것은요, 농지란 논밭과수원으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옛날에 반드시 지적공무상 지목이 논밭과수원이어야 한다. 그럼 틀려요.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고요. 하여튼 교환분합소 비과세에서는 이 요건이 제일 중요해요. 요건 알고 있는지를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요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의 차익이 가액의 큰 편을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거. 요게 아까 그 사례로도 알아두시고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교환분합이라는 소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3년.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자, 양도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시 그 증여계획 중 채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자, 부담부 중에서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요,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양도당하지만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은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에 해당됩니다.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한 경우, 이건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간 거죠. 채권자가 팔아서. 그래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당하지 않지만, 자, 양도담보된 자산을 채무 불이행 등에 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으로 판시돼서 소유권 환원, 소유권 환원 잘못한 거 돌려주는 거죠. 직접적인 대가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재취득하는 거. 여기서 본인, 자기는 누구라고요? 여기 자기 본인은 물상보증인 자기 본인이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공매 경매는 양도당하지만 이거는 양도당하지 않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요, 2번입니다. 자, 소득세법령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세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우리 가로넣기 문제가 가끔씩 나오죠. 중요한 숫자 같은 것은 가로넣기 문제로 나오는데, 경작상 필요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자, 몇 년 나왔다, 농지 교환 불이행소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무조건 3년 이상 농지 소지지 고점에서 경작하는 경우,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 년 이내, 하여튼 몇 년 나왔다, 농지 교환 불이행소 비과세에서 몇 년 나오면 무조건 몇 년? 3년입니다. 자, 수용되는 경우 포함해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자, 가액이 큰 편에 얼마? 여러분, 얼마요? 4분의 1. 자, 4분의 1 이하야 되죠? 네, 4분의 1 이하야 되고, 4분의 1 이하이면 농지 교환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뭐한다? 비과세한다. 그래서 여기 보기만 해도 답 고를 수 있겠네요. 3년, 4분의 1.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셨고요. 자, 그러면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냥. 자,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이혼의 위자료로 대유자에게 토지 소유권이 이전해주는 경우, 자, 위자료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위자료 지급 채무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토지 소유권, 부동산 이전했다.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지분의 변경 없이
공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재분할했습니다.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으니까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또 나왔네요.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로 해서 자기가 본인이 재취득할 때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매매 원인 또 나왔네요. 매매 원인은 무효수익에서 매매 사실 원인으로 판입돼서 환원,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니까 직접 중에 대가 받고 전에 하니까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우리 2번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도시발법에 따라 토지 일부가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요. 자, 여러분,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상환이라는 말 들어있는 채권은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재산분할한다. 자, 그러면 내 목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 거 내가 찾아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출자, 법인의 현물출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사업자가 팔았네요.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택을 양도했다. 사업자가 사업적인 목적으로 파는 거니까 이건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이건 사업소득이지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음번은 아닙니다. 그러면 양도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기역,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디귿, 자, 그 다음에 미음번, 기역, 디귿, 미음번이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힘내시면서 3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단 고소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고 배우자 직계존속 간의 거래는 아니다. 자, 대상이 아닌 거요. 자, 이렇게 과세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면서 양도의 개념 유형과 같이 물어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적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 교환이요. 지적경계선 변경에 따른 토지 교환. 요건은 모두 충족했답니다. 지적경계선 삐뚤삐뚤해가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할 때, 자, 토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담보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가 갚을 또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 거죠. 그래서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상가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이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공매되는 경우, 공매 경매는 자, 강제로 매매 이뤄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 경매. 도시벌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서 역시 대상이 아닌 거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미음, 이것도 기역, 디귿, 미음번이네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보니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제시되지 않은 비과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다. 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 소득이죠.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양도소득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이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감면소득이지, 이게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세대 1주택과 부소지 양도라는 소득, 지적조회세에 관한 특별법정에 따라서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감소됐어야 되는데, 요거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면적이 감소됐어야 되는데 증가됐네요. 지적공무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하는데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 요거는 나중에 이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데 면적이 감소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그러면 2개가 정답이네요. 2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면적이 감소됐어야 돼요. 증가가 아니라 요거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이 비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개가 비과세 소득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오늘 하루하루는 여러분들
자, 우리 가을에 환하게 웃고 우리 기뻐할 그날을 위해서 오늘 묵묵히 전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또 계속 또 이어서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